은퇴 후 파산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생존 전략 3가지.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 많으시죠? 이제 더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직장이 없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만 생활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오면 막막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남은 긴 세월을 어떻게 해야 무사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은퇴 후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소득의 다변화.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 만들기. 은퇴하면 소득이 끊어진다는 생각을 많은 분이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퇴직 후에도 가능한 플렉서블한 일자리나 자신만의 기술을 활용한 작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중 한 명은 은퇴 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회사원으로만 일하다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 거죠.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오히려 활력을 되찾았고 수입도 꾸준히 발생하니 경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퇴직 후에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혹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또 다른 예로는 한 동네 어르신이 퇴직 후 작게 시작한 유튜브 채널로 성공을 거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독자가 늘어나고 소소한 광고 수입도 생기면서 소득의 또 다른 창구를 만들게 됐죠. 물론 처음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 수입을 얻는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소득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비 상승일 수 있는데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유동적인 소득원이 있을 때 훨씬 덜 불안해집니다. 2. 소비 패턴 재설정. 필요한 곳에만 돈 쓰기.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도 조절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와 똑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다 결국 재정난에 빠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은퇴한 후 처음 몇 년간 외식과 여행에 많은 돈을 쓰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젊을 때처럼 풍족하게 소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뒤늦게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죠. 만약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소비를 통제했더라면 훨씬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성비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줄이는 게 핵심이죠. 제 주변의 한 지인은 은퇴 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이주해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힘들었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도 크게 낮출 수 있어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났다고 해요.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소박한 생활 속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철저한 재정관리. 투자와 저축을 병행하라. 마지막으로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은퇴 자금을 모아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굴릴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까지 열심히 일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30년간 모은 퇴직금을 은행에만 맡겨두었어요. 하지만 은행 이자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몇 년 후엔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졌죠. 그때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부동산 임대나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 등을 병행하면서 다시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대비를 위한 별도의 저축도 중요해요. 의료비는 한번 발생하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저축과 투자를 적절히 병행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 관리를 해야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철저한 계획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을 다변화하고
소비를 현명하게 통제하며 투자와 저축을 병행하는 재정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을 우리도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은퇴 후 생존 전략 전문가가 제안하는 3가지 실천 방안.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은퇴 후의 긴 세월을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더 깊이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소득 다변화, 소비 패턴 재설정, 철저한 재정 관리라는 3가지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1. 지속 가능한 수입 창출을 위한 실전 팁. 은퇴 후에도 소득을 꾸준히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에요. 하지만 막연하게 일자리를 찾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실전 팁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프리랜서 일자리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서는 전문성을 살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의 한 지인은 은퇴 후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회사 생활 동안 영어를 잘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능력을 활용해 번역 일을 찾은 것이죠. 번역, 교정, 콘텐츠 작성 같은 일은 프리랜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이며 경험을 쌓으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로서의 경로를 탐색해 보세요. 요즘은 플랫폼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창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창업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 이웃 중 한 분은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수제 잼 만들기가 이제는 소소한 사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만든 잼을 동네 장터나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면서 취미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게 되었죠. 창업은 꼭 큰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즐기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임대 수익 같은 소득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소형 주택을 임대해 소소한 수익을 얻는 은퇴자들이 많아요. 만약 여유 자금이 있다면 소형 임대주택이나 원룸 건물에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수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기 때문에 은퇴 후 장기적인 소득으로 적합하죠. 2. 효율적인 소비 패턴 재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소비를 조절하는 일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필수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지출되는 통신비나 TV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이 필요 이상으로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죠. 저의 한 지인은 은퇴 후 이 부분을 재조정해서 매달 10만 원 이상을 아끼고 있어요. 간단한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또한 대체 가능한 소비 패턴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자주 하는 대신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것으로 생활 패턴을 바꿔보세요. 저의 또 다른 지인은 은퇴 후 집에서 직접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며 외식비를 크게 줄였고 그 과정에서 건강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비와 그렇지 않은 소비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아직도 사치성 소비나 과도한 여가 활동에 돈을 쓰곤 합니다. 물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선
꼭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철저한 재정 관리를 위한 실천 방안. 은퇴 후 재정 관리는 사실상 인생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와 저축을 병행하는 현명한 재정 관리는 이제 필수입니다. 단순히 은퇴금을 은행에만 맡겨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투자의 다각화입니다. 한 곳에 모든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일부 자금을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거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부는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는 은퇴 후 주식에만 투자했다가 한때 큰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어요. 그 이후로 그는 주식 외에도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를 시작했고 지금은 훨씬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저축의 유연성입니다. 은퇴 후에는 언제든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이를 대비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진 자산을 일부 저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의 한 지인은 은퇴 후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별도의 의료비 저축으로 빼두고 있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재정 점검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냥 방치해두면 어느새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전문가와 함께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변의 한 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예상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획을 수정해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결론, 장기적인 계획과 꾸준한 실천이 답이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퇴직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수입을 창출하고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르며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실천 방안을 통해 은퇴 후에도 파산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